라스 성공 전략 2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이 올랐네요. 코스피는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0.46% 내린 1739.52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어제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우리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불러올 것이다. 이런 말이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하루 만에 조금 하락했습니다. 그렇게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코스닥은 516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소폭 올랐고요. 오늘 0.09% 올랐습니다. 자세한 시황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외국인과 그리고 개인이 매수를 했네요. 외국인 장중에 좀 매도를 하는가 싶더니 동시효과 때 순매수로 전환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 어땠는지 시황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 캐스터. 시황센터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결국에는 1740선 돌파를 못했습니다. 오늘 현재 8포인트 내린 1739에 마감했습니다. 일중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1737에서 출발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파는 가운데 개인이 홀로 매수했지만 힘이 그렇게 강하지는 못했습니다. 1739에 마감했습니다. 투자별 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어제와는 상반된 흐름 보였습니다.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750억 원 이상 샀고요. 기관이 홀로 매도했습니다. 1,800억 원 이상 팔았습니다. 다음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 상승으로 출발했습니다. 장중에는 보합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결국에는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0.48포인트 오른 516에서 마감했습니다. 일중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517에서 출발했는데요. 장중에 개인이 홀로 매도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과 기관이 샀지만 기관이 오후 들어서 매도로 전환했습니다. 지금 현재 516에서 마감했습니다. 투자주체별 매매 동향입니다. 개인과 기관이 매도하고 있습니다. 69억 원 개인이 팔았고요. 기관은 6억 원 팔았습니다. 외국인이 홀로 매수했습니다. 110억 원 이상 사들였습니다. 다음 환율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가 밀리면서 오늘 환율도 많이 올랐는데요. 환율은 보합에 마감했습니다. 바로 1,107원에 마감했습니다. 다음 시가총액 상위 종목 코스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삼성전자 1% 빠졌습니다. 포스코도 1% 빠졌고요. 현대차는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했는데 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금융주인 신한지주와 KB금융 역시 빠지면서 마감했습니다. 한국전력도 약보합에 마감했고요. 현대중공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LG화학과 하이닉스 홀로 2%, 0.53% 이상 올랐습니다. LG디스플레이는 오늘 강보합의 호실적 발표에 따라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반도체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1%대에서 하락했습니다. 셀트리온 홀로 5% 이상 강한 흐름 지속을 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 약보합을 마감했고요. 태웅과 포스코 ICT, 메가스터디 역시 3%, 크게는 3%, 적게는 1%대에서 하락했습니다. 동수와 소디프 신소재 홀로 강보합에 있습니다. CJ 오쇼핑 3% 올랐습니다. 반면에 네오이즈 게임즈는 2% 하락했습니다. 다음 특징 테마 업종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실적 발표주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 현대차 오늘 사상 최대 1조 원 넘는 기록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에 따라 오늘 강한 흐름 유지하고 있는데요. 오늘 강보합에 마감되면서 12만 5천 원 기록했습니다. 하이닉스 역시 오늘 호실적 발표했습니다. 강보합권 오르면서 28,700원 기록했습니다. 현대중공업 역시 오늘 강보합, 또 LG디스플레이도 오늘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대우인터내셔널 1% 올랐고요. 한국타이어 호실적 발표하면서 3% 이상 올랐습니다. 다음 보험주 보겠습니다. 금융주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 가운데 보험주 홀로 오르고 있는데요. 실적 개선과 그리고 저가 매수 매력이 많이 강하게 반영됐습니다. 삼성화재 2%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부화재가 4% 넘게 5% 가까이 많이 올랐습니다. 현대해상도 3% 올랐고 대한생명이 1% 올랐습니다. LIG 손해보험도 1% 올랐습니다. 정부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의지를 재표명하면서 4대강 관련주들 많이 올랐습니다. 관련주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유화공영과 대우웨이엘 모두 14% 넘게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특수건설 1% 올랐고요. 홈센터 3%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동신건설 1%, 한국주철관도 강보합에 마감됐습니다. 오늘 구제역 관련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제역이 충주까지 확산되면서 구제역 관련주도 모두 오르는 모습인데요. 백신주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백신주 오늘 중앙백신과 이글벳 그리고 RNL바이오까지 모두 14% 이상 가격 제한폭까지 올렸고요. 파르도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네요. LG생명과학 2% 올랐습니다. 일성신양도 11% 많이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수산식품주와 닭고기 관련주도 많이 보겠습니다.
동원수산이 오늘 5% 강하게 올랐습니다. 그런 가운데 신라SG 14% 가격 제한폭 가까이 올랐습니다. 사주대림 2%, 사주오양도 6% 많이 올랐습니다. 할인 강보합권에 마감됐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였습니다. 네. 마감 시황 한번 살펴봤습니다. 좀 아쉽네요. 코스피 어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결국에는 오늘 하락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코스닥이 그나마 소폭 올랐는데 시장 상황 정확히 한번 더 살펴봐야 되겠죠.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증권 최재식 팀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좀 많이 아쉽습니다. 어제 조금 많이 올랐고 오늘 실적도 상당히 괜찮았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 만했었는데 주가는 정반대 양상으로 진행이 됐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전일 연중 신고가 후에 오늘은 해외 증시 약세와 그리고 외국인 순매수가 크게 약화되면서 장중에 극폭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마감으로는 10포인트 안으로 이제 하락폭이 줄어들었고요. 일단은 그리스의 재정 우려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한국 증시에서 매수세는 여전히 견조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전기전자 업종에서는 순매도를 보였지만 보험업종과 그리고 은행업종을 매수하면서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에 대한 순매수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업종별로는 오랜만에 그 제약업종이 좀 상승해 보였고요. 그리고 시장도 오랜만에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 대비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오늘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저희도 정리가 잘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 지금 방금 또 LG 디스플레이가 실적 발표를 했네요. 여러 가지 실적 상황도 알아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오늘 밤에 저희가 살펴봐야 될 해외 변수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네, 오늘 밤에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주요 지표 중에 가운데 생산자 물가 지수가 3월께 나오고요. 그다음에 2월 달에 FHA 주택가격 지수 그리고 기존 주택 매매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EU에서는 4월 PMI 제조업 지수 등이 나오는데요. 일단은 중요한 것 중에서는 물가 부분에서는 우려될 부분은 없지만 주택 관련 지표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4월 말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제에 대한 세제 혜택이 종료가 될 예정인데요. 현재 미국의 주택 지표들이 최근 수개월 동안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치로는 3월 기존 주택 매매가 지난 2월 달 비해서 증가하는 거 예상되어 있는데, 한 번 더 예상대로 증가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업 실적 측면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닷컴, 아멕스 카드, 포드, 노키아 이런 우량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지 생산자 물가지수 등 참 다양한 그런 경제 지표가 우리를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우리 시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지수들도 상당히 많다는 점에서 미국 시장도 오늘 밤에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투자 전략 어떻게 꾸려나갈지 그 부분도 상당히 궁금하네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아직까지는 국내 증시 영향 주고 있는 외국인들 수급 부분에서는 아직 긍정적으로 작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반적으로 국내적으로 기술적인 부담이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에 기업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좀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그러한 가운데 그리스의 재정 우려 등이 다시 부각이 되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숨고르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형성된 글로벌 유동성의 장세를 해소는 핵심 악재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직 순환매의 흐름을 통해서 상승 국면은 유지될 거라 예상이 되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선주가 다시 부각되었었고, 보험주도 다시 부각되었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순환매 장세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 국면은 아직 좀 더 유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관심 업종에 대한 말씀을 더 덧붙여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업종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은 현재 상태에서는 단기적으로 관점에서는 건설 업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코스피의 연중 신고가와 달리 건설 업종 지수는 반대의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내일 건설 업종 관련 정부 대책이 나온답니다. 이렇게 미분양 관련 대책이랄까요? 하여튼 전반적으로 건설 업종에 우호적인 정부 대책이 나온다는 관점에서 단기 규율적 매매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 대림산업이라든지
현대건설이라든지 일부 좀 시세의 선반응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대리인산업 같은 경우는 뭐 주가가 저평가됐다는 그런 보고서가 오늘 나오기도 했죠. 이 건설주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의 중심이었죠. 실적 호전주들, 그중에서도 IT 관련주들이 큰 관심을 받았는데 뭐 하이닉스라든지 LG 디스플레이, 뭐 이 밖에도 운수장비 업종에서 현대차라든지 이런 업종 쪽으로 이 관심을 보이시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이들 업종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을 갖고 저희가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아직까지는 뭐 IT 자동차 부분에서는 뭐 계속 주도 섹터 현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상대적으로 IT 부분에서 특히나 반도체 부분이 더 강한 섹터라 볼 수 있는데요. 어쨌든 상승 국면인 상태에서 그 주도 섹터는 계속 좀 더 계속 그 핵심 섹터로 보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핵심 섹터를 가져가는 가운데 순환매의 흐름을 순환매가 될 만한 섹터를 빠르게 갈아타는 뭐 이런 그 대응 전략이 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일단은 뭐 소문에 써서 뉴스에 팔아라라는 말도 있는데 2분기 실적까지도 바라보는 게 좋다라고 이렇게 외치시는 그런 전문가분들도 있습니다. 일단은 순환매 쪽으로 관심을 한번 가져보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그렇다면 앞서 설명한 뭐 건설주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까지 거래소 쪽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코스닥 쪽 이야기를 좀 살짝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코스닥 쪽 오늘 소폭이나마 올랐습니다. 테마도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코스닥 쪽 접근 전략에 대해서도 말씀을 좀 덧붙여 주시죠. 외국인들도 최근 들어서 코스닥 쪽에서 매수를 좀 하고 있고요. 오늘 역시 매수를 꽤 했거든요. 홀로 코스닥 시장 주도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 어떻게 할까요? 네, 현재 계속 이제 뭐 상대적으로 언더를 했었죠. 코스피 대비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또 마침 그 거래소 대형주들이 주요 대형주들 실적이 나오면서 좀 실적 반영과 함께 소폭의 탄력 둔화를 보이다 보니까 향후 예정된 코스닥 기업들의 좀 대장주로 모여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도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 약간 매수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3일 동안에 보면 100억 원 이상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기관까지 순매수를 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 호전주가 되는 실적 호전주하고 그리고 수급을 고려한 대형주의 관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셀트리온 이런 부분이 될 것 같고요. 소디프 신소재, CJ 옵쇼핑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그 코스닥의 유망 관련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코스닥에 있었던 종목이지만 거래소로 간 종목 중에서는 NC소프트도 좀 더 관심이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셀트리온이라든지 소디프 신소재, CJ 옵쇼핑과 같은 코스닥 실적 호전주에도 관심을 기울이는 것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최재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사실상 최상위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했습니다. 농식품부는 오늘 긴급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경계로 유지하되 최고 단계인 심각에 준하는 대응 태세를 갖추기로 했습니다. 이는 내륙교통의 중심지 중 하나인 충북 충주시에도 구제역이 발병한 데 따른 것입니다. 2004년 구제역 위기경보 제도가 도입된 후 사실상 심각 단계가 발령된 것은 처음입니다. 정부와 충북도는 충주와 인접한 여주, 이천, 안성으로 진입하는 길목 7곳에 이동통제소를 추가 설치하는 한편 이 지역에 대한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영향으로 운항이 중단됐던 유럽행 노선이 오늘부터 완전 정상화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따르면 오늘 새벽 터키 이스탄불로 향하는 항공편을 시작으로 여객 2편과 화물 2편이 제 시간에 출발했습니다. 오늘 운항 예정인 나머지 18편도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도착편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발한 아시아나 항공 등 여객과 화물 운항 21편이 차질 없이 운행될 예정입니다. 유럽발 항공 대란이 단기간에 마무리되면서 대한상인은 국내 수출 기업의 피해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원유와 금속 등 원자재에 대한 국제 투기자금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투자자금 유입은 원자재 값 급등세를 부추겨 국내 물가와 수출에 악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됩니다. 미국 원자재 선물 거래위원회가 집계한 원유 선물 옵션 순매수 포지션이 지난 9일 사상 최고치인 21만 9천 계약을 나타냈습니다.
휘발유와 플래티늄의 선물 옵션 투기 순매수 포지션도 지난 6일과 13일 각각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투기 순매수 포지션은 실제 수요를 위한 매수를 제외한 비상업용 매수 계약을 말합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원자재 선물 매수 기세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가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주거지에서 재개발 사업이 마구잡이로 시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재개발 요건을 깐깐하게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하반기부터 주거지의 노후도를 필수 요건으로 지정해 충분히 낮지 않은 지역에서는 재개발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오는 7월 중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재개발 사업은 해당 지역의 노후도와 호수 밀도, 접도율, 과소 및 부정형 필지 등 4가지 항목 중에서 2개만 충족하면 가능했습니다. 증권금융 뉴스입니다. IBK 기업은행이 오는 26일부터 고객이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을 선택할 수 있는 혼합금리 제도를 실시합니다.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비율은 3대7, 5대5, 7대3 등으로 고객은 3가지 유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존 변동금리 대출 고객도 6월 말까지 별도의 수수료 없이 혼합금리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미국 달러화 대비 위안화 환율이 평가절하되지 않으면 최고 연 7.33% 수익을 지급하는 파생결합증권 상품을 27일까지 판매합니다. 만기는 1년 6개월이며 위안화 가치가 지속적으로 오르거나 고정 환율이 유지되면 고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리딩투자증권이 오는 29일 서울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호텔에서 해외 투자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장민 한국금융연구원 박사와 김동환 리딩투자증권 자본시장 본부장이 최근 해외 금융시장 동향과 효율적인 자산 배분 전략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서울 여의도 신증권가에 금융투자교육원이 건립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는 오늘 여의도 옛 펀드회관 자리에서 금융투자교육원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교육원은 내년 10월 완공되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선물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금융교육과 주식, 펀드 투자자를 위한 교육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네, 실적 호전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뉴스가 나오면서 좀 밀리기도 했는데 그래도 갈 종목들은 꾸준히 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코스닥 쪽으로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에서 비교적 소외됐던 실적 호전주, 그중에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 종목들에 대한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도 유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